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클리오 디젤 프리미엄 트림 선택하신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D트림에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계부로 연비를 관리하는데 감가가 잘 되는 실 내 디자인만 봤을 때는 근데 너무 사고라는데? 이 친구는 멀티링크가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필터를 이걸 다 드러내고도 디젤 엔진의 진동 소음은 실제로 승차감이 있어서는 DCT 미션이 적용이 되는데 많이 좁은 편이 아닌가. 지정 정비 코너가 있는데 절대 비추 안 됩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현기사입니다. 2세대 SM5의 뒤를 이어 출시된 르노 삼성 자동차의 중형 세단, 바로 3세대 SM5 노바입니다. 가격적인 가성비와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SM5 노바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SM5 노바 차주분을 만나러 경상북도 영천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5살 영천에 거주 중인 SM5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015년식 르노 삼성 SM5 디젤 프리미엄 트림이고 중고로 구매해서 제가 옵션으로 무엇을 추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HID 램프가 있는 걸로 봐서 그거 하나만 추가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3세대 SM5인데 3세대 SM5가 총 2번 페이스리프트가 됐거든요. 네네. 전기형인 뉴 SM5 1차 페이스리프트 뉴 SM5 플래티넘 2차 페이스리프트 SM5 노바 순서인데 이 차량은 2번 페이스리프트된 SM5 노바 모델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구매는 올해 5월 달에 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값만 89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약 13만 킬로인데 제가 구매 당시에는 약 11만 킬로에 가져왔습니다. 잠깐만요, 5월달에 구매하셨으면 지금 한 6, 7개월 됐는데 벌써 2만 킬로 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첫 차로는 제네시스 쿠페 중고로 한 5개월 타고 젠쿠비요? 네, 네. 2.0입니다. 그리고 SM3 2014년식 정도로 구매를 해서 한 4년 5년 정도 타다가 그 다음에 XM3 신차로 또 한 1년 6개월 운행하다가 그 다음에 K7 하이브리드 2개월 정도 운행하다가 이 차로 마지막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르노 삼성에 지분 있으신 거 아니죠? 제가 르노 삼성 차량도 계속 타오고 또 딜러도 잠깐이지만 9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르노 삼성에 대한 애착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SM5 노바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앞전에 K7 하이브리드를 구매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운행 거리가 많다 보니까 장거리에 대한 이점을 많이 못 느꼈어요. 하이브리드가 보통 시내에서 연비가 우수한 편이지만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차주님한테는 약간 맞지 않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는 디젤을 보려고 했던 이유가 한 기사님 인터뷰 중에 클리오 디젤 구독자분이 나오셨었어요. 연비가 많이 좋다, 정말 깡패다. 그래서 디젤을 좀 그때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샀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르노 삼성 이 운행 감각에 조금 취해 있다 보니까 저렴하면서도 세단인 SM5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D 기본 트림이 있고 D 프리미엄 트림이 있는데 프리미엄 트림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나요? 크루즈 컨트롤 때문에 선택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반 기본 D 트림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자체가 없죠? 네, 없습니다. 고속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크루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크루즈가 들어간 차량을 필터링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SM5 노바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1500cc 디젤, 그러니까 클리오 디젤, SM3 디젤, QM3 디젤 다 똑같은 1500cc 디젤인데 이 엔진의 실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만 항속 주행하면은 리터당 한 24km 이상은 그냥 우습게 찍고요. 24요? 네, 시내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한 평균 한 14 정도는 거의 무조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클로 차계부로 항상 연비를 관리하는데 그래서 한 달 평균 타면은 17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 친구가 공인 연비가 16.5km거든요. 네네. 공인 연비를 상회하는 수치의 네. 평균 연비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차주님께서 1.5리터 이 친구의 연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1.5리터 이 엔진 출력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사실 마력수는 꽤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110마력에 네. 24.5토크예요. 네, 맞습니다. 1500cc이긴 하지만 디젤이라서 토크가 좀 높아서 그런지 실생활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답답하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좀 여유롭게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죄송한데 페스파 터보도 100마력이라고 하던데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르노 삼성 차량이 중고 시장에서는 조금 감가가 잘 되는 편입니다. 굉장히 가성비예요. 저렴한 가격에 이런 중형 세단을 적당한 가격에서 살 수 있지 않나, 이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3세대 SM5의 첫 번째 모델이 조스바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잖아요. 놀림을 굉장히 받았어요. 네, 그래서 조스바 모델은 좀 그렇긴 한데 3세대 첫 번째 모델인 뉴 SM5에서 헤드램프와 그릴이 붙어있는 디자인이었다가 뉴 SM5 플래티넘 1차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릴과 램프가 분리가 되었다가 이 친구인 2차 페이스리프트 SM5 노바로 오면서 다시 그릴과 헤드램프가 붙었는데 조화가 좀 이쁘게 바뀐 것 같아요. 그쵸. 노바가 되면서 라이트도 이렇게 HID도 풍부하게 쓰고 LED도 쓰면서 괜찮아졌다, 더 세련돼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측면부에서 보면은 프론트 오버형이 확실히 동급 체중에 비해서 길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크진 않아서 운전하는 데는 사실 부담으로 느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16인치 휠입니다. 디젤 모델의 연비를 바짝 당기기 위해서 휠도 크지 않게 네, 맞습니다. 16인치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완성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트렁크 공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짱입니다. 그럼 실외 디자인과 더불어서 실내 디자인은 좀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올드하고 단조롭고 옛날 디자인이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간결하고 직관적이어서 뭔가 조작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장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핸들 디자인도 굉장히 간결하게 빠졌는데요.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가 무난한 계기판도 아주 시인성 좋게 되어 있고요. 센터피셔드 좌우 균형미가 굉장히 뛰어나게 송풍구도 달려있는데요. 네. 저 내비게이션 아니고 저거 뭔가요? 근데 스마트 커넥트라 해가지고 요새 미러링은 아니고 옛날식 미러링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해야 되고 내비 화면만 미러링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안 씁니다. 엄청 연결하는 것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저거는 그냥 오디오 뭐 블루투스 연결할 때만 쓰고 후방 카메라 용도에만 쓰고 내비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 친구 열선 통풍 다 없는 건가요? 그래도 프리미엄 트림이라서 열선은 있는 것 같고요. 통풍은 아마 옵션을 선택했었어야 됐는데 전차주분이 경제적으로 트림을 구매하시는 것 같아서 통풍은 선택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3세대 초창기 모델이랑 지금 두 번 페이스리프트된 이 SM5 노바 모델이랑 실내 디자인만 봤을 때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사고를 아닌가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르노 삼성 몰아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핸들링이 되게 편하면서 직결감이 좋습니다. 아버지 차가 SM5 플래티넘이에요. LPG긴 한데 저는 이제 르노 삼성만 한 4대 정도를 몰아봤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CMDPS로 알고 있는데 뭐 RMDPS가 직결감이 더 좋다,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근데 되게 직결감이 좋고 그리고 직진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보정 시 이런 거 없는데도 고속 주행하면은 직진성이 되게 좋아서 YF 소나타나 K5에 비해 가지고 SM5의 핸들링이나 이런 코너링 감각이 꽤나 괜찮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승차감이 그나마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SM6로 넘어가면 후륜이 토션빔이죠. 이 친구는 멀티링크가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SM6도 같이 고민했다가 이 친구로 최종 결정한 거에 SM6의 토션빔이 결정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도 태우고 또 아니면 가족하고 같이 나들이 갈 때나 제 차 타고 가면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그리고 처준이 이 SM5의 어떤 명성 중에 하나가 르노 삼성이기 때문에 장고장이 많이 없다. 이건 어떤가요? 네, 장고장이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관리를 오일을 정확하게 갈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냥 고장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차주님께서 11만 킬로대 이 차를 구매하셨고 반년 만에 2만 킬로를 더 타셨는데도 네. 특별히 추가적인 장고장이나 이런 건 없으셨네요. 전혀 없었어요. 그럼 차주님, 르노 삼성만의 전체적인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AS에 대한 불편함이 좀 많이 느끼시고 계신데 많은 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버지 차 때부터 항상 가던 르노 삼성 지정 정비 코너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뭐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게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르노 삼성은 예약을 안 하고 가면 그냥 빠꾸 시키는 경우도 되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2, 3주 전에 미리 정비 예약을 잡아놓고 가서 정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없었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해주시는 분이 항상 수리 전, 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비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리를 했다 이런 비교 사진을 다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SM5 노바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은 에어컨 필터를 셀프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여기 다 드러내야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 에어컨 필터를 가는 거를 제가 옆에서 잠깐 지켜본 적이 있는데 센터 직원분이 이걸 다 드러내고도 저 안쪽에 이렇게 기어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필터를 다 찢어내면서 빼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이후에 SM6라든지 QM6라든지 XM3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갈기 편해졌어요. 그나마. 근데 얘는 셀프로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SM7 니아트나 올뉴 SM7조차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플랫폼을 쓰는 차량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셀프 정비를 못하는 게 저는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뜯어내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수리비는 좀 비싼 편인가요? 다른 분들은 이게 르노 삼성 수리비가 되게 비싸다, 공인비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뜯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되면 비싸지 않다, 저렴하지 않나 공인에 비해서. 이 하시는 노고에 비해서 그렇죠. 예전에 전차 탈 때는 제가 셀프로 오일도 교체해보고 에어컨 필터도 교체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이 차만큼은 제가 셀프로 절대 못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임을 이렇게 드리는 게 전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또 다른 단점은 장점에 비교해서의 단점인 건데, 아까 장점에서 감가가 심해서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싸게 살 수 있어서. 근데 이게 단점이 되는 순간은 다시 되팔 때 네, 중고의 감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고로 다시 되팔려고 사시는 거는 절대 비추합니다. 제가 이걸 산 후에 한 2개월 운행하다가 키로수가 확 줄어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계속 디젤을 운행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고 적당한 가격에 다시 팔고 휘발유나 하이브리드로 가려고 했는데 되팔려니까 한 300만 원 감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타야 되겠다. 그럼 처장님, 이 친구가 어찌됐건 디젤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의 진동 소음은 단점인가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 앞전에 K7 하이브리드를 탔었잖아요. 연식이 좀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엄청 조용했는데, 얘가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시끄러운 편은 아니에요. 달달달달 거리고 막 진동이 막 밑에서 올라오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에 비해서 소음이 좀 들리는 편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죄송한데 밖에서 진짜 달달달달 하던데요? 실내에서는 그나마 조금 필터링이 돼서 좀 견딜만 해요. 밖에서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처장님, 이 친구가 6단 DCT 미션이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연비를 정말 많이 끌어올려주는 데에 일조하는 애라서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 승차감에 있어서는 조금 울컥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진할 때 울컥거린다는 게 아니라 멈췄다가 다시 발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클러치를 약간 뗐다가 다시 조작할 때 약간 미숙한 사람이 클러치 조작하듯이 덜컹 이렇게 붙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습식이 아니고 건식 DCT다 보니까 다시 재체결할 때 울컥거림이 조금 불쾌할 때가 간혹 있어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동급 소나타나 그 현대 기아차에 대비해서 좀 옵션이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이 싸긴 하지만 이 당시 2015년식이라고 하면은 LF 소나타나 K5 2세대까지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차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그 당시엔 들어가고 있었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이탈 방지까지는 안 돼도 그런 옵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일반 크루즈도 겨우겨우 들어가고, 또 르노 삼성 특이긴 한 것 같은데 통풍 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박합니다. 그래서 엄청 프리미엄 트림에 가야만 통풍 시트 겨우 선택할 수 있고, 지금 이 차도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 있어서 통풍 방석을 이렇게 깔고 다니고 있거든요. 심지어 프리미엄이 아니고 기본 트림으로 가잖아요. 크루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 살 때 LPG도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저희 아버지 차량이 LPG 차량이라서 연료 비용이 되게 적게 들거든요. 그렇죠. 키로수가 엄청 많이 타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LPG를 결정적으로 안 산 이유가, LPG는 어떤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실내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는 좀 단점인가요? 네, 실내 공간도 동급에 비해서 좁은 편입니다. 뭐 타보시면 알겠지만 소나타나 뭐 K5,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실내 공간을 어마무시하게 잘 뽑아요. 그에 비해서 SM5가 준중형급으로 좁다 막 이런 건 아닌데, 중형차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좁은 편이 아닌가. 제가 키가 180인데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해놓고 제가 뒤에 타기 좀 힘들어요. 근데 소나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뒤에 좀 널널하게 탈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게 조금씩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조금 작은 편입니다. 오밀조밀하게 넣을 수 있는 데는 많아요. 뭐 선글라스 케이지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는데, 저희 계기판 좌측 하단에도 예전에 80년대 담배집 넣는 것처럼 공간 있고. 네,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뭔가 넣기도 애매하고, 컵홀더 위치도 좀 불편하고. 르노 삼성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SM7 뉴아트, 올뉴 SM7에서도 지적했던 컵홀더 작은 거. 이거 정말 별로예요.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절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개 넣으면 한 개는 그냥 이런 거 넣어야 됩니다.
네. 텀블러 막 큰 거 막 1리터짜리 이런 거 절대 못 껐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었다고 쳐요. 기어 보면 기어 조작할 때 다 가리잖아요. 기어 조작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컵홀더 이렇게 막 2중 3중으로 막 이렇게 끼우시잖아요. 얘가 그것도 고정을 못해요. 그래서 확장도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올뉴 SM7 차주님도 여기 수납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따로 이렇게 거치대식으로 해놓으셨거든요. 네. 차주님도 해놓으셨어요. 네,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여기 공간이 없습니다. 2세대 SM5에 비해서 전폭이 약 70mm 정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신 거네요. 네, 그냥 전반적인 프로포션을 보면 알겠지만 엔진룸 되게 길고요. 트렁크 되게 길어요. 근데 실내 공간을 많이 좀 손해봤다라는 느낌? 그런 게 좀 강합니다. 닛산 셰시를 도입했던 1세대, 2세대와 달리 3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르노로 넘어오다 보니까 1세대, 2세대의 명맥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단종되는 그쵸. 그런 아픔을 좀 겪었는데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소나타는 계속 소나타로 명맥이 이어왔잖아요. 근데 왠지 르노 삼성은 SM5에서 SM6로 약간 진화하려고 했던, 그러면서 SM7도 흡수하고 SM5도 흡수하고 그러려고 했던 의도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헤리티지 같은 걸 생각하면 사실 계속 꾸준히 갔어야 되지 않나. 차라리 그냥 SM6는 SM6로 놔두더라도 SM5 신모델을 낼 수 있어야 했지 않나. SM5 노바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보험료인데 제가 만 34세인데 70만원대 정도로, 자동차세는 얘가 1500cc니까 연납으로 19만원 정도, 기름값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평균 한 3,000 이상 무조건 타는데 3,000 기준으로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은 한 40만원 정도 나오지 않나. 그리고 르노 삼성에서는 엔진 오일 교체 주기를 디젤 엔진 기준으로 15,000에서 2만 이렇게 권장을 해주는데, 저는 철저하게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만에 교체를 합니다. 근데 한 번 교체할 때마다 엔진 오일 세트랑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 또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가 있어요. 그까지 다 해서 13만원 정도. SM5 노바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한 2개월 타다 팔려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사는 시점이 그때까지만 해도 휘발유 가격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K7을 팔았던 건데, 근데 팔고 나니까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역전해가지고 얘는 계속 경유값이 높은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K7을 그냥 계속 탈 걸 그랬나? 이런 후회도 많이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팔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가성비 좋은 중형 세단을 찾으신다면 저는 SM7보다도 오히려 SM5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SM5나 그러니까 르노 삼성 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LPG를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나. SM5 노바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